당신 때문에 난 지금까지 지옥이었어. 하지만 오늘 당신은 나의 환자일 뿐이야. 이 말을 하기 위해 윤재현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026년 겨울 서울 대형 대학병원 흉부외과 윤재현 교수는 48세의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의료진은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도 정확했고 결정은 언제나 신속했습니다. 그는 유명했습니다. 매 순간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집착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사로서 말입니다. 중환자실 회진을 돌고 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삑삑삑 호출음이 울렸습니다. 응급 환자입니다. 심근경색 환자가 지금 응급실로 들어오고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윤재현은 재빨리 중환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고 복도를 달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확고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들것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흐린 눈,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몸. 윤재현은 일반적인 의료진처럼 환자를 확인하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가락 끝부터 발끝까지 그의 전신이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되돌아왔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선임 강도훈이었습니다. 응급실의 아수라장 속에서 윤재현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의사로서의 수십 년의 훈련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침착해야 한다. 환자다. 하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윤재현은 20대 초반의 군인이었습니다. 강도훈은 그의 선임이었습니다. 권력욕과 열등감이 뒤섞인 성격의 그 남자는 후임들을 공포로 다스렸습니다. 매일 아침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따위가 국방력이냐? 똑바로 못해? 주제 파악해. 구령소리, 욕설, 때로는 주먹. 강도훈은 막사의 어둠 속에서 윤재현을 몰아붙였습니다. 너 같은 놈은 사람도 아니다.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부정당하는 그 느낌. 그것이 윤재현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트라우마는 깊었습니다. 제대 후에도 그 목소리는 따라다녔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갑자기 숨이 찼습니다. 그날의 모욕과 공포가 반복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상처가 윤재현을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의료계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로. 그것이 그를 의대로 이끌었고 흉부외과 전문의가 되게 했으며 지금의 완벽주의자가 되게 했습니다. 트라우마가 그를 성공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치유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남자가 다시 앞에 나타났습니다. 심근경색 환자입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재현은 빠르게 의료팀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수술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그를 보고 있던 정유림 레지던트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유림은 윤재현의 팀을 이끄는 실력파 후배였습니다. 그녀는 교수님의 과거는 모르지만 이 순간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환자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의료진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의료진의 전문성이 응급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재현의 마음은 현재와 과거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들것 위에 강도우는 아직 의식이 있었습니다. 흐린 눈빛이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윤재현과 만났습니다. 순간 강도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재현?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25년이 지났어도 죽음의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후임을 알아봤습니다. 윤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과 함께 강도은을 침대로 옮겼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울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에 씌워졌습니다. 의료진들은 절차를 따랐습니다. 침착했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윤재현은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수술 준비실로 이동했습니다. 윤재현은 묵윤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손을 씻고 장갑을 끼우는 그 순간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플래시백처럼 떠올랐습니다. 너 같은 놈은 사람도 아니다. 강도은의 목소리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움직여. 빨리. 뭐 하는 거야? 그 구령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 얼굴을 때리던 손, 어깨를 밀어 헹구던 손, 존엄성을 무참히 빼앗던 그 손, 윤재현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장갑을 끼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5년 의료 경력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진정하자. 이건 환자일 뿐이다. 하지만 마음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정유림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 그 질문이 윤재현을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정유림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침착한 교수가 아닌 뭔가 동요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재현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수술실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을 끝내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그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실의 조명은 밝았습니다. 차갑고 무균적인 공간, 모니터들의 규칙적인 음향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도은의 몸이 수술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취 준비 완료. 간호사들이 다양한 의료기구들을 정렬했습니다. 흡입관, 모니터, 수액줄. 모든 것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윤재현은 수술 영역을 확인했습니다. 강도은의 가슴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죽음을 앞둔 심장이 있었습니다. 준비 완료. 윤재현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메스가 손에 들렸습니다. 수십 년을 연마한 그 손. 이제 그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집중력이 돌아왔습니다. 흡입. 박자 맞춰. 혈관 확인. 윤재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마취과 의사, 간호사들이 완벽하게 호응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수술이 단순한 심근경색 환자의 수술이 아니라는 것을. 메스가 움직였습니다. 피가 나왔습니다. 조직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숙한 곳에 강도은의 심장이 있었습니다. 약해진 심장, 죽음 직전의 심장. 윤재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의료인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생명을 살려야 한다.
그것이 그의 모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5분, 30분, 45분. 윤재현의 손가락들이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메스, 집게, 봉합사. 각각의 도구가 그의 손 아래에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 일했습니다. 박동이 약해집니다. 마취과 의사가 보고했습니다.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은의 심장은 계속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순간에 결정되는 순간, 윤재현의 집중력이 극대화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과거의 상처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생명을 구하는 그 순간만 남았습니다. 메스가 움직였습니다. 혈관이 재연결되었습니다. 윤재현의 손이 묶음을 완벽하게 작업했습니다. 박동 회복. 마취가 의사가 외쳤습니다. 모니터가 울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은의 심장이 살아났습니다. 정유림이 윤재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존경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교수가 방금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윤재현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입니다. 흡입 계속, 수액 추가, 수술은 계속되었습니다. 윤재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수술이 계속되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간호사들이 번갈아 가며 보조했습니다. 정유림은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혈액 공급, 약물 투여, 모니터 관리. 모든 것이 교수님의 손을 돕기 위해 작동했습니다. 윤재현은 계속 작업했습니다. 손가락이 찌질렸지만 잠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수술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이 순간에 집중되었습니다. 강도은의 심장을 다시 살려야 한다. 그것이 반복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주기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생체 신호 안정적입니다. 혈압 조절 중입니다. 산소 포화도 정상입니다. 모든 수치가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4시간, 5시간, 6시간. 마지막 봉합입니다. 윤재현의 손이 마지막 봉합을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수술 완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완성된 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유림이 수술 영역을 마무리 처리했습니다. 강도은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윤재현은 수술대에서 물러났습니다. 그의 몸은 피로했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는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강도은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생명 신호는 명확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폐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윤재현은 중환자실 밖에서 정유림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유림이 말했습니다. 환자가 매우 위험한 상태였는데 완벽하게 처치하셨습니다. 윤재현은 정유림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위험한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의료인의 역할이다. 정유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마 될 것이다. 지금 생체 신호는 모두 안정적이다. 내일부터 모니터링을 하면서 상태를 보겠다. 윤재현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중환자실 창을 통해 강도은을 바라봤습니다. 기계들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호흡 보조, 수액 공급, 심전도 모니터링. 모든 것이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진짜 시작일 것이다. 윤재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도은의 눈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명확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환자분,
들으세요? 깨어나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은의 눈이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흐린 시야가 서서히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입니다. 심근경색 수술을 하셨습니다.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강도우는 천천히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다양한 기계들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가슴에 번진 통증, 숨이 막히는 공포, 죽음이 다가오는 그 느낌. 하지만 살아났습니다. 누가 수술했어요? 강도훈이 물었습니다. 윤재현 교수님입니다. 우리 병원의 흉부외과 최고의 의사입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강도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윤재현.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5년 전에 그 젊은이, 자신의 후임, 자신이 짓밟았던 그 후임, 그리고 그 후임이 자신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도우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명확했고 생체 신호가 좋아졌습니다. 회진이 돌았습니다. 윤재현은 정기적인 회진을 돌고 있었습니다. 여러 환자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강도훈의 병실에 들어갈 때는 특별한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환자분, 어떠세요? 통증은? 윤재현이 의료진의 표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도훈은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눈빛이 변했습니다. 교수님,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감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통증은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회복은 예상보다 좋습니다. 이 속도면 3주 후에는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재현이 의료적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강도훈은 그를 바라만 봤습니다. 마주칠 수 없는 눈빛으로 정유림 레지던트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윤재현이 팀에 지시했습니다. 정유림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회진은 의료적으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 속에는 의료적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속도면 재활도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윤재현이 마지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강도훈은 그의 등을 바라만 볼 수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의 입술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재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한상민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군 동기였습니다. 한상민도 같은 선임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연락이 끊겨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재회했고 그 이후 종종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재현아, 나야. 괜찮아?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뭐 있어? 윤재현이 물었습니다. 강도훈이란 놈 알아? 윤재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 새끼가 우리 동네에 살더라. 택배 기사하고 있다고. 근데 얼마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대. 너희 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어. 한상민이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심근경색 환자야. 수술했어. 윤재현이 답했습니다. 그 새끼를 살린 거야? 한상민의 목소리는 복잡했습니다. 응. 정말 그래? 응.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직 전화 너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떤 기분이야? 한상민이 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상처를 지고 있던 동기로서의 질문이었습니다.
윤재현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 의사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그의 대답이 끝났을 때 한상민은 울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강도우는 이제 병실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활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기를 사용했지만 점점 움직임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의료진들은 그의 회복 속도에 놀랐습니다. 심근경색 환자 중에서도 이렇게 빠른 회복은 드물었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정신력도 중요합니다. 강도훈 환자님은 회복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강도훈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기회가 두 번째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기회를 준 사람이 자신이 짓밟았던 그 후임이라는 것. 퇴원 전날이 왔습니다. 윤재현이 마지막 회진을 돌고 있었습니다. 정유림이 함께였습니다. 강도훈의 병실 문 앞에서 윤재현은 잠시 멈췄습니다. 정유림은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교수님, 들어가자. 윤재현이 말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강도훈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창백함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환자분, 내일 퇴원입니다. 윤재현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도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정유림이 마지막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혈압, 맥박, 각종 수치들이 정상 범위에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재현. 강도훈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재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두 글자입니다. 25년을 기다린 이 순간 나온 말은 단지 두 글자였습니다. 윤재현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복한 이 남자, 자신의 과거, 자신의 상처의 근원,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제 뭔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당신은 25년을 살았습니다. 윤재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25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강도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살린 것은 용서를 위함이 아닙니다. 복수를 위함도 아닙니다. 윤재현이 계속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살린 것은 저 자신을 위함이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유림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 환자가 평범한 환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교수님의 선택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앞으로 잘 지내세요. 윤재현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유림도 따라갔습니다. 강도훈은 그들의 등을 바라만 볼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많은 말들이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재현은 병원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25년입니다. 25년 동안 그는 그날의 모욕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선임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자신을 만들기도 했고 자신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수술실에서 그가 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가해자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아니라 겨울 바람이었습니다. 차갑고 정확하고 빠른 바람. 이제 난 자유로워진 건가? 윤재현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그의 가슴에서 나왔습니다. 응.
자유로워졌다. 교수님, 정유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도 옥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윤재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유림은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환자분이 좋은 결과를 얻은 건 교수님 덕분입니다. 정유림이 말했습니다. 뛰어난 기술도 결심도 모두 교수님이 가지신 것입니다. 윤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 숨 속에는 25년의 무게가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유림. 네, 교수님.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뭔지 알아? 수술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정유림이 대답했지만 윤재현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이건 신뢰를 다루는 일이야. 환자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길 때 우리는 그 신뢰를 지켜야 한다. 그 사람이 누구든 어디서 왔든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정유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기억해. 의료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강도훈은 퇴원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그는 멈춰 섰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두 번째 생을 시작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경계에서 생명으로 건너온 그곳. 의료진들이 배웅했습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다양한 의료진들이 그의 회복을 축하해 줬습니다. 하지만 윤재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도훈은 그것이 마지막 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그 의사를 볼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런데 로비에서 한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강도훈, 윤재현이었습니다. 강도훈은 발을 멈췄습니다. 잘 지내세요. 앞으로 조심히 다니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윤재현이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도훈이 대답했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는 당신 자신의 선택입니다. 윤재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당신이 정해야 합니다. 강도훈은 그 말을 듣고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도시는 어두워졌습니다. 겨울 저녁은 빨리 찾아옵니다. 윤재현은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동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길 위에서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25년 전에 그 자신이 겪었던 고통, 그 고통이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완벽주의자로, 의사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강도훈을 살렸다는 사실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상민이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집으로 가는 중이야. 술 마실래? 윤재현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좋지. 그동안 우리 많이 상했지? 응. 이제 덜 아파도 돼. 한상민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윤재현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동안 흘리지 못한 눈물이었습니다. 술집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상민과 윤재현. 25년 전 같은 고통을 겪었던 두 동기. 넌 잘했어. 한상민이 한 번은 말했습니다. 그 새끼를 살린 건 용서 같은 게 아니야. 그건 내가 강했다는 뜻이야. 윤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술잔을 마셨습니다. 난 솔직히 그 새끼가 죽기를 원했어. 한상민이 계속했습니다. 근데 넌 살렸어. 넌 넘어섰어, 재현. 윤재현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면에는 평온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강도훈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 남자의 인생이고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만났고
그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술을 마신 후 둘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겨울밤의 도시는 고요했습니다. 불빛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뭘 할 거야? 한상민이 물었습니다. 평소처럼 살겠지. 수술하고 후배들 가르치고 환자들 돌보고. 윤재현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를 거야. 더 이상 트라우마가 날 움직이지 않을 거야. 한상민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겠지. 둘은 밤거리를 계속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병원의 회진실에서 윤재현은 젊은 의대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학생들은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환자는 당신에게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좋은 이야기든 슬픈 이야기든 복잡한 이야기든. 윤재현이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의료인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학생들은 각자 메모를 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단순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 의사의 말 속에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깊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병원의 창밖에는 새로 피어난 벚꽃이 보였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윤재현은 여전히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 다음 환자 준비됐습니다. 정유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재현은 일어섰습니다.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어깨의 무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고마워, 강도훈. 윤재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이런 자리에까지 데려온 그 고통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의 조명은 밝았습니다. 또 다른 생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윤재현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용서한 손입니다. 그것은 과거를 놓아준 손입니다. 그것은 자유로워진 손입니다. 메스가 움직였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고 완벽한 움직임으로. 흡입, 박자 맞춰, 혈관 확인. 수술실의 시간이 흐릅니다. 창밖의 봄바람이 병원의 복도를 지나갑니다. 25년 전 그 어둠 속에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둠은 지옥이었습니다. 모욕과 공포의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는 한 명의 완전한 의사가 있습니다. 수술실의 조명 아래 그의 손이 움직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손, 자유로워진 손. 25년 전의 트라우마는 이제 그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그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를 움직입니다. 그것은 그를 강하게 만듭니다. 환자의 심장이 다시 뜁니다. 생명이 구해집니다. 윤재현은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며 매 순간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고 그것이 그의 삶입니다. 과거는 여전히 그의 일부이지만 이제 그것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그를 인도합니다.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헌신으로, 모든 순간에 완벽함으로. 봄의 바람이 병원의 창을 통해 불어옵니다.
벚꽃잎이 소복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윤재현은 계속 수술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이 거룩한 일을 하면서